얘들아 안녕, 예림쌤이야. 우리 개강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너희가 일상에서 원고지를 쓸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저기요 잠깐만. 나 아무것도 안 해. 굴하지 않겠다. 이제 진짜 굴하지 않겠다. 얘들아 안녕, 예림쌤이야. 우리 개강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에 이 영상 촬영하고 있어. 너희가 일상에서 원고지를 써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원고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 강의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듣고 꼭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자. 일단 우리 원고지 특징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 자, 원고지 특징. 일단 너희 수업 시간에 우리 이 소중한 답안지 많이 봤을 거야. 이 답안지 딱 보면 이 안에 정사각형이 엄청 많이 있다? 너희가 시험장에 가서 만날 답안지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다만 옆에 있는 이 첨삭칸이랑 그리고 문항마다 영역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다를 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분량이 있을 텐데 그 분량에 맞게 저 정사각형 칸이 주어진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칸은 왜 주는 거냐면 너희가 이 정사각형 한 칸에 한 글자씩 한자씩 쓰도록 약속을 해놓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답안에서 너희의 글자와 다음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고 또 너희의 글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그렇게 정돈된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 칸 안에 글씨를 쓰도록 하는 거야. 근데 너희 답안을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글씨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크게 가득 채워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가득 채워서 쓰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이 안에 가운데 너무 작게 써서 어떤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게 쓰거나 또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선과 상관없다 하면서 그냥 대충 들어가면 되지 하면서 금을 다 밟고 있게 쓰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이 원고지에 칸이 존재하는 이유와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원고지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저 칸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칸에 대략 한 70% 정도의 공간에 내가 글씨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저 원고지의 칸, 테두리에 있는 저 선을 밟지 않도록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가 글씨를 쓸 때마다 70%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번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고지 칸이 이렇게 있으면 칸의 한 중앙 정도에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글씨로 중앙 정도의 위치에 글씨를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칸에 한 자씩 쓰는지는 알겠는데 너희가 실제로 답안을 쓰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오류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첫 칸에 대해서, 그리고 원고지 작성법의 첫 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원고지 작성법. 일단 이 첫 칸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첫 칸이 지니는 의미가 있어, 얘들아. 이 첫 칸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거든? 문단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의도한 문단수만큼만 저 첫 칸을 비워줘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어. 오늘은 날씨가 좋다. 실제로 날씨가 엄청 좋아. 그래서 날씨가 좋다는 얘기를 첫 번째 문단에 했다? 난 이걸 첫 번째 문단에 쓰고 싶어. 자, 근데 그런 날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얘기로 내용을 바꿔보려고 해. 그러면 날씨가 좋으니 그래서 나는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치킨을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먹을 거에 대한 내용을 한다고 이걸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이 칸 안에 글씨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문단으로 구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각 줄에
첫 번째 칸에는 1개,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1개,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비워진 이 두 번째 2개, 딱 2개의 첫 번째 칸만 비워둔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띄어쓰기를 하다 보면 우연히 첫 번째 칸에 띄어쓰기를 할 자리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럴 땐 얘들아, 이 줄을 바꿀 때 이미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따로 하지 않아야만 해. 자, 그런데 또 어떤 신박한 오류가 발생을 했었냐면 첫 칸은 문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가장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원고지의 제일 첫 번째 칸은 언제나 첫 번째 문단의 시작이어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원고지를 많이 써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오늘은 이란 글자를 이 1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반드시 이 첫 번째 칸은 언제나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을 시작할 때만 내 문단의 수에 맞게 첫 번째 칸을 비워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두 번째로 특수문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특수문자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사항이 또 하나 있거든? 특수문자 같은 경우엔 우리가 각 줄에 첫 번째 칸들이 있고 또 각 줄에 끝칸들이 있어. 이 첫 칸과 끝칸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해. 첫 칸 같은 경우에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칸이니까 당연히 시작을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각 줄에 이 마지막 칸 있지? 이 마지막 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을 의미해. 마지막 칸은 끝을 의미해. 자, 그러면 저거에 맞게 우리 제시문 기호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어. 자, 이 제시문 기호를 일반적으로 답안지의 중간 위치에 쓸 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 답안지의 중간에 예를 들면 가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맞는 표기인 거야. 잘 쓴 표기인 거지. 자, 근데 언제 오류가 생기냐면 하필 내가 답안을 쓰다 보니까 여는 기호를 이 끝칸에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저게 보통 친구들이 끝칸에 여는 기호를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가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 얘들아.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 마지막 칸은 끝을 의미해. 근데 이 여는 괄호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 앞으로 내가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시작의 의미인 거야. 열림의 의미. 그러면 칸의 의미와 니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냥 이 여는 기호에 해당하는 아이를 다음 줄로 밀어주면 돼. 이 칸을 비워놓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요 아이가 있다 치면 이 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 요 칸을 그냥 빈 상태로 냅둬. 그래도 괜찮아. 근데 대신 그 다음 줄의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주는 거야. 가. 이렇게. 여기가 공백이어도 저 기호 자체가 와야 하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열림의 기호가 끝칸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래. 자, 근데 또 같은 방식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하필 첫 번째 칸에 닫는 기호를 써야만 하는 상황도 생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여기서 시작하는 상황이 생겨. 가 하면 내가 이 기호를 닫아야 하는데 줄이 바뀌어버렸네? 하고 친구들이 여기다가 닫는 기호를 써. 첫 번째 칸에다가 닫는 기호를 쓴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시작을 의미하는 첫 번째 칸이기 때문에 닫는 기호를 여기다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이 아이도 고쳐줄 수 있어. 이 아이는 좀 더 쉽거든? 닫는 기호가 첫 번째 칸에 왔잖아. 여기다 쓰지 말고 그대로 앞에 있던 가랑 같은 칸에 써주면 이게 맞는 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쌤, 아까 시작할 때 저 정사각형 한 칸에는 한 글자만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닫는 기호가 첫 번째 칸에 왔을 때 의미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할과 맞게 여기 그대로 끝칸에 함께 써주는 게 우리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 자, 근데 지난주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주에 수업을 하면서 나랑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 주에 답안을 냈는데 답안에 가라는 제시문 기호를 어떻게 써왔냐면은 이렇게 써온 거야. 가.
는 이라고 써온 거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알려준 대로 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끝칸일 때만 해당이야. 그래서 요 아이는 이 원고지의 중앙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요 가 쓰던 대로 쓰시고 는 하고 다음 칸에 한 글자씩 써줘야 맞는 표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규칙 첫 칸에 마지막 글자가 오면 안 돼, 닫는 기호가 오면 안 돼, 끝 칸에 여는 기호가 오면 안 돼, 이 규칙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 사실 한 가지 해결 방안이 있기는 해. 요렇게 쓰면 된다? 한 칸에 그냥 기호를 다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원고지 작성 규칙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란 얘기를 할 수 있지. 안 맞긴 해. 근데 요것보다 평가할 때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문제에 맞는 내용으로 답안을 썼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요렇게 써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 자, 그럼 제시문 기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 어떤 마침표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다? 마침표라고 하는 건 우리 문장 끝낼 때 찍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쉼표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어. 너네가 컴마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도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문장에 얘도 마찬가지야. 기호처럼 중간 부분에 내용이 올 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냥 쓰던 대로 어쩌고 저쩌고 무언가를 나는 했다 라고 써주면 이거 맞는 표기란 말이지. 자, 근데 얘도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 마침표라는 아이는 끝을 의미하는 점인 거잖아. 근데 너희가 답안을 쓰다 보니까 했다, 점순이가 무언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점을 찍어야 하는데 쌤이 한 칸에 한 자씩 써야 된다고 했어 라고 해서 보니까 그럼 나 다음 줄에 마침표 찍어야지 하고 여기다가 점 찍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얘들아, 마침표도 마찬가지로 마침이기 때문에 끝을 의미해.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칸이잖아, 그치? 그럼 이 아이 여기 마침표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 와야 하는 거냐면 했다, 이 아이 끝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써줘야 해. 원고지 바깥에는 아무것도 오면 안 되기 때문이야. 아까 기호 쓰는 방식이랑 같이 끝칸에는 닿는 무언가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마침표에 대해서 줄바꿈의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마침표 쉼표를 쓰고 나서 공백을 두는, 빈칸을 두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 자, 그러면 또 예시를 들어줄게. 자,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먹었어. 자, 무언가를 먹었다? 근데 먹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먹었다 해서 그 가에 어떤 화자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가 한글 프로그램 쓰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마침표를 찍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빨간 줄이 쭉 떠. 그렇다 보니까 원고지에서도 여기다 띄어쓰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원고지에서는 마침표 그리고 쉼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붙여 써줘야 하는 아이인 거지.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줄게. 바로 먹었다 라고 문장을 끝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바로 내용을 써줘야 한다는 거야. 화자는 하고 내용을 이어 써줘야 한다는 거고, 그 내용이 내가 무언가를 먹었고 하고 반점을 찍게 되더라도 이 다음 칸이 비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요 아이들이 맞는 서술이다 라는 걸 기억해줘야 해. 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나와 있어. 이게 실질적으로 너희가 답안에 어떤 표시가 되는 가장 많이 쓰일 아이인데 교정보호에 대한 얘기야. 근데 모든 교정보호를 현실적으로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주 쓰이는 아이들을 얘기해줄게. 일단 너희가 이 기호는 너무너무 잘 알아. 띄어쓰기 기호야. 자, 봐봐. 가장 띄어쓰기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들겠어. 자,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걸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면 할 수 있다 하고 붙여서 쓰거든? 근데 이 아이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띄어 써줘야 해. 띄어쓰기 기호는 이렇게 V 표시를 예쁘게 찍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의 양 옆으로 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를 해주면 띄어쓰기 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얘기 아는데 왜 굳이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띄어쓰기 기호를 내용을 추가하는 기호랑 헷갈려 하더라고. 자, 추가하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둥글린 모양으로 부호를 그려줘야 하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예시를 들어줄까? 야, 이 얘기를 들어줄게. 자, 쉽고도 재미있는 논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중간에 내용을 빼먹은 거지. 자, 그럼 여기다 재미있는 내용을 재미있는 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려면 요렇게 부호를 그려주고 재미있는 이라고 위에 고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 부호를 내용을 추가하는 부호를 제대로 쓰지 않고 띄어쓰기에 이 V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가장 큰 오류라기보다는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V 표시를 그렇게 성의 있게 하지 않아. 날려서 체크 표시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부호를 제대로 사용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호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정의 부호야. 우리 수정의 부호는 요렇게 평평하게 패인 요 기호를 써줘야 하는데 어려운 논술 이게 있는데 아니 난 어렵지 않아 이거 쉽다고 수정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부호를 표시해주고 쉬운 논술이라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쌤 그러면 추가하고 띄어쓰고 수정하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내가 그 내용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건 정말 간단해. 그냥 두 줄을 평행하게 그어주면 되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 뒤에 오지라퍼 쌤이 천재적인 발상을 해냈어. 신분증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신분증을 대고 줄을 그으면 평행하게 예쁘게 줄을 그을 수 있다라는 팁을 주시더라고.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쉬운 논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쉬운이란 표현을 제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쉬운 내가 제거하고 싶은 표현에 평행한 두 줄을 그어주시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은 뭐냐면 문단 분리하는 기호거든? 생각보다 이 부호 쓸 일이 생기더라고. 이 부호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답안에 이렇게 표시해놨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문단을 나누고 싶었어요 라고 이번 주에 써주셨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이 부호를 기억해두자. 요렇게 내가 나누고 싶은 부분에 저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렇고 요렇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이 화자에 대한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싶은 거지. 다른 기준 제시문이 등장해서.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다른 제시문에 뭔가 근거해서 내용을 전개를 할 거야. 근데 막 볼펜 같은 걸로 수정할 수 없이 써놓고 보니까 뒤늦게 내가 여기서 문단을 쪼개고 싶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내가 문단을 나누고 싶은 그 부분에다가 문단을 쪼개는 이 부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답안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인 거지. 근데 이 수업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답안에 직접 적용해보는 게 중요해. 제발. 제발. 자,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답안에서 할 수 있으면 꼭 적용해보도록 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너희가 또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그때 만나자.